시선집중 광주 2부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환경미화원 생활을 체험해본 의원이 있다고 합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진정한 사회상을 값진 체험을 통해서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다고도 하는데요. 바로 이용섭 전 국회의원입니다. 이용섭 전 국회의원 연결해서 그분의 이야기와 더불어 또 우리나라의 복지 시스템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상황까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예, 그냥 이것저것에서 강의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최근에는 환경미화원 생활을 체험해 보셨다고요? 예. 네, 며칠 동안 하신 거지요? 제가 추석 전에 일주일 동안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미화원 생활을 해봤어요. 예. 근데 이 쓰레기차는 크게 이제 음식물 쓰레기차, 일반 쓰레기차, 그리고 재활용 쓰레기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제가 이제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매일 차를 번갈아 타면서 쓰레기들을 수거해 보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환경미화원 전문가도 또 되신 느낌인데요. 체험은 어땠습니까? 이제 매일 새벽 5시 이전에 집에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다소 힘들었지만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 보람된 체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매일 깨끗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은 누가 보지 않아도 새벽부터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이 환경미화원들의 덕분이다 하는 걸 피부로 느낄 수 있었고요. 예. 시민들께서 다소 듣기 거북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으로 성장했지만 이 시민의식이나 생활 습관은 아직 후진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이 치워야 할 쓰레기가 많았나 보네요. 예. 환경미화원 분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들 나누셨나요? 저는 그분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힘든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사회나 일에 대한 불만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분들은 본인들의 업무에 자긍심과 보람을 참 많이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분들의 책임감과 사명감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요. 네. 그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가 하면 이 단독주택에서 내놓은 음식물은 이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수거를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새벽에 거의 달리는 수준이라서 제가 따라다니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일이 서툴고 발걸음도 느리기 때문에 많이 이제 걸리적거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도와주신 환경미화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열심히 새벽부터 일하시는 분들이시고 또 우리 같은 국민이고 시민이기도 하신데 이분들이 바라는 사회는 또 어떤 사회인지 궁금한데요. 그분들은 무슨 정치인들처럼 거창한 사회를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께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생활 쓰레기 좀 줄여주고 재활용품 분리해서 배출하고 쓰레기 불법 투기 이런 거 하지 않는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제가 실제 경험해 보니까 종량제가 시행된 지 지금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또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지 않는 분들이 참 많았고요. 그래요. 특히 안타까운 것은 이 젊은이들이 많은 대학가와 원룸 주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이 다른 곳에 비해서 불법 투기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법과 질서를 지켜줘야 하는데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걱정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좀 더 이 원칙이 지켜지고 이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걸 많이 느끼셨네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복지라든가 이 또 분배의 문제에 있어서 전문가이신데요. 우리 사회는 이런 문제가 꽤 큰 이슈가 되고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소득의 이 양극화 문제도 꽤 큰데요.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잘 안 되고 있죠. 이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저는 사회 양극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 양극화로 인한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재정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적정하게 있는 분들로부터 걷어서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써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재정 이 소득 재분배 기능이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세금을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부자 감세한다고 그래가지고 예. 한 100조 정도 깎아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세 부담률이 매우 낮고 그러다 보니까 쓰는 것도 적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의 복지비 지출이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OECD 평균의 복지비 지출이 GDP의 21%입니다. 그런데 네. 우리나라는 그 절반도 안 되는 10%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복지비 지출이 많다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고요. 네. 다만 우리 주변에 보면 복지비 중에서 낭비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줄여가고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대기업들한테 걷어진 세금은 이게 적게 걷고 그렇습니다. 네, 그 세금이 적은 데서 또 이 복지부 지출은 커야 되는데 이것마저도 적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결국에는 의원님께서는 이 증세, 이 복지는 함께 가야 한다고 이 부분을 꾸준히 주장했던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부담 저복지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네. 세금은 적게 걷고 복지는 매우 낮은 수준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극화는 심화되고 성장도 되지 않고 국민들의 행복 지수는 추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2003년부터 자살률이 세계에서 1등이고 아이들은 낳지 않고 이혼율은 높아지고 이런 사회 문제가 이제 심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금은 뭐 적게 걷는 게 꼭 최선은 아닙니다. 적정한 수준으로 걷는 게 좋은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저부담 저복지에서 탈출해서 적정 부담, 적정 복지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 저희가 임상훈 편집위원하고 영국의 보도를 잠깐 이야기했는데 이 청년희망 펀드 자체가 이 과시용 정책이고 실질적인 효율은 없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지금 정부의 예산 운영이라든가 정책에 대해서도 그러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이제 정부가 그 예산안을 지난 9월 11일 날 국회에 제출을 했지 않습니까? 예. 물론 거기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창출 같은데 예산이 이제 있기는 합니다만 내년 예산안 중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실은 국가 채무가 내년에 너무 많이 늘어납니다. 예. 재정 적자가 커지고 재정 건전성이 무너지고 있는 점이죠. 네. 그러니까 내년에 국가 채무가 645조나 돼요. 올해보다 무려 50조가 증가하고 그리고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서는 거 이런 건 저는 문제라고 보는 것이죠. 예, 어제 빚만 지금 늘어나는 가계도 빚이 늘어나는데 국가도 빚이 늘어나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소규모 개방 경제 국가이기 때문에 네. 애국에서 어떤 이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바로 우리나라에 전달이 됩니다. 네. 이런 것을 흡수해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수단이 재정 건전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재정 건전성이 무너지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재정 건전성이 저는 우리나라의 생명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가계부채는 실은 우리 경제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내관입니다. 그런데 가계부채가 이미 1,100조를 넘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정부가 관리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부채공화국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리스와 같은 재정 위기가 오지 말라는 법이었기 때문에 정부가 세심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예산 운영에서 현명하게 이런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선은 그 재정 적자를 줄이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려면 이제 그 원인이 세금은 적게 걷고 씀씀이는 많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에서 경제 살린다고 이제 부자와 대기업 위주로 대규모의 부자 감세를 단행했는데 해결책은 이 부자 감세를 포기하고 조세 부담 수준을 적정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정부가 가장 초점을 둬야 될 게 일자리 창출입니다. 네. 일자리 창출이 복지 정책이고 성장 정책이고 양극화 해소 정책이고 국민들에게 자존감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일자리 정책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말씀하셨는데 정치 이야기 잠깐 좀 해보죠. 예. 이 야당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데 새정치민주연합은 그 굉장히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다가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봉합되는 것처럼도 보이는데 지금 신당 창당 문제도 그렇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생각들 가지고 계신지요?
우선 제1야당의 추락은 그들만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매우 착잡하지요. 그러니까 강한 야당이 있어야 정부 여당이 한눈을 팔지 않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야당에는 비전은 없고 이해관계만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밤낮 없이 개파 간에 싸우고 정부 여당 앞에서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분들이 뭐 국민들의 먹고 사는 민생 문제를 가지고 싸운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당 문제도 그렇고 내년 총선에서 공천권 확보를 놓고 이전 투구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매우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혁신안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과연 혁신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 이것도 좀 많이 궁금한데 우리 의원님께서 바라보신 부분은 어떻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살 길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기득권을 내던지는 충격적인 혁신을 통해서 국민들께 감동을 드리는 길뿐입니다. 저는 네. 여러 차례 그런 얘기를 했고, 예. 근데 혁신안을 보면 그런 내용이 크게 부족하다는 점이죠. 우선 보면 정권을 교체하려면 불안한 정당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네. 안정과 신뢰를 주는 수권 정당의 구체적인 혁신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우선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네. 또한 이제 분열과 패배의 주범이 개파 패권주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개파 패권주의를 청산할 수 있는 본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분열만 부추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이 매우 안타까운 것이고 또 설령 이번에 내놓은 혁신안이 내용 면에서 다소 부족하다 하더라도 네. 앞으로 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가면서 실천이 되면 또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론에서 보는 것처럼 당내 개파 간 이견으로 인해서 그런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혁신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암울한 거죠. 그렇군요. 신당 창당 관련해서도 많은 이슈도 되고 논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신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새정치민주연합 신당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양비론적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제1야당으로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최대 과제는 정권교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총선과 대선을 승리할 수 있다고 믿는 국민들은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보면 문재인 지도부의 취약한 리더십을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렇다고 국민들이 공감하는 수준의 절실한 노력도 당내에서 해보지 않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나가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 역시 이건 해결책이라기보다는 공명의 길로 이제 공매라는 길로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으로서 최선의 길은 호남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신당이 선의의 경쟁을 하고 네. 호남 이외의 지역, 특히 이 수도권 지역에서는 연대를 통해서 새누리당에 강하게 맞서는 것이 해법이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이 야권이 정책과 노선을 가지고 이제 경쟁을 해야 진화하고 발전하는데 지금 이제 신당도 보면 그런 정책 경쟁이라고 하기보다는 공천권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책 가지고 경쟁하는 신당은 지금 복지국가 정당이라고 시민들께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이 정당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다양한 활동들 하시면서 여러 생각들 많으실 텐데 또 인터뷰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지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용섭 전 국회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시선집중 광주 2부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